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구직자용 사업용 신용카드 업로드나 현금 영수증 붕괴 외에 이제 직접 홈택스에 가서 스크래핑해서 하거나 아니면 홈택스 자료를 다운받아서 엑셀로 올리는 방식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있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그러니까 뭐 아까 봤던 종업원이나 가족의 카드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없던 이제 뭐 승인 일자는 다음 날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6월 31일 날 구입했는데 여기 스크래핑에서 왔더니 31일 날 매입 내역이 굉장히 그 금액이 큰데 빠졌다. 이런 것들은 입력할 수 있는 방법, 이 스크래핑에서는 입력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예를 들어 이제 6월 달 거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6월 30일자로 해서 6월 30일자로 해가지고 매입에서 매입 카과 뭐 우리가 수령 명사니까 매입 카과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57번에 있는 이 매입에서 카과 있잖아요. 57번 매입 카과로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날짜에 기계장치 샀다. 기계장치.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 이거예요. 기계장치 금액이 크다. 카드로 샀는데 장치 그리고 뭐 공가액이 뭐 1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1,100만 원 주고 이게 카드니까 카드는 한꺼번에 이제 금액이 나눠지는데 이거 이제 뒤에 세팅해서 설정할 때 입력할 때 이 환경 등록에서 회계 부분에서 그렇죠. 이게 부가세 포함 여부에 여기 4번에 부가세 포함 여부에 과거나 현가의 공과이나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전체 포함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회계에서 설명해드린 거니까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여기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카과니까 부가세 하긴 공급 대가를 1,1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1,0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구분돼서 나오겠죠. 해가지고 뭐 이 거래처는 뭐 거래처 뭐 번호가 있어야겠지만 그냥 우리 거래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뭐 롯데 아니 롯데 말고 뭐 무슨 뭐 BR 코리아랄지 이런 데서 확인해서 한다면 여기서 1,000만 원짜리 공가 이 1,000만 원 그러니까 벌써 합쳐 1,100만 원짜리 계장치를 사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는 뭐 어떤 카드사인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분계는 카드로 샀으니까 카드에서 4번 카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던 기계장치에서 계획 과목은 기계장치, 기계장치가 되겠죠. 206번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별도로 카과지만 우리가 스크래핑 하거나 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두 개면 방금 전에 봐야겠지만 한두 개면은 가능하죠. 이거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이걸 입력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입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력하려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 카드 전표를 보고 하려면은 카드 전표가 선명해가지고 잘 보이면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보고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카드 전표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져요. 근데 안 보여서 그걸 어떻게 입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입력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거래처한테 이걸 엑셀로 해줄 것을 요청해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거래처한테 제가 샘플로 하나 가져왔는데 이 엑셀로 받아요. 지금 이 양식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전송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매입 매출 전표가 전송이 아니라 죄송해요. 저기 신용카드 매입 매출 전표 전송에서 여기 보시면 뭐 매입자를 불러오기, 매출자 불러오기 있는데 여기 엑셀 서식 다운받기가 있어요. 엑셀 서식 다운받기에서 매입 서식 다운받기를 하면은 신용카드 매입자로 업로드해서 저장 한번 해보시면은 엑셀 여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볼까요? 자 열어지고 있는데 이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식 자체를 양식을 받아가지고 저 신용카드 매입자에서 이 양식을 받아서 이걸 거래처에 보내줘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일일이 입력할 수 없다. 근데 네가
내가 되도록이면 사업용 카드 써라. 응? 사업용 카드 써야 되는데 네가 사업용 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하려면 힘들다.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역을 만들어 갖고 주는데 우리가 전에 이 카드 양식은 보내줬어요. 양식을 보내줬는데 여기는 어떤 목적에서 했냐면 이 내역이 금액이 쭉 많고 엄청 많아요. 많은데 옆으로 가면은 예. 여기가 어떤 명목인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부가세 유형뿐만 아니라 계정 과목을 다 적어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명목이냐.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거 한 달치인데 불구하고 좀 많아요, 양이. 근데 이것도 적은 편이에요. 지금 요즘에 시국인 만큼 사용량이 좀 적어서 적은 편이라서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평소 때는 이보다 훨씬 몇 배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품목 내역이나 계정 과목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 외에 그런 목적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용 신용카드 외에 카드들을 뭐 종업원이나 가정명의 카드 사용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입력을 해오면은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가지고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올리면 오류가 발생하니까 검토한 다음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매입자를 불러오기 여기 어떤 거라고? 신용카드 매입 매출 전표 전송이라는 여기 기타 전표 입력에서 신용카드 매입 및 전표 전송에 들어가서 여기서 매입자를 불러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바탕화면에 깔아놨어요. 그래서 7월 분량에 해당되는 업로드용 신용카드 매입 자료 내역을 열기 하면은 이 내역을 쭉 불러와요.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쭉 불러와서 근데 지금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오류가 없는지 잡아놨지만 오류가 발생해요. 보면은 뭐 그 공과역과 부가세 합계액이 다르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 공제가 표시가 안 되다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쭉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수정하면서 여기 이것을 내용을 수정해서 그 내용을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면은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떠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유형이 유형이 없는 것은 불공제, 공제가 안 되는 것들. 카과는 카드 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데 카가 없이 있는 것들은 매입세 불공제되는 것들. 여기는 보면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같은 음식점인데 접대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돼요. 근데 여기는 다른 음식점이지만 우리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은 공제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전표 처리를 하시면 데이터 체크해가지고 전체 선택 전표 처리하시면 내역이 전송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매입 전표 입력으로 가시면 이제 7월달 7월달 내역 보시면 7월분에 카드 방금 전에 업로드한 내역이 쭉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일반 전표 입력에서도 일반 전표 입력에서도 7월달 한 달치만 보시면 나머지 공개되지 않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일반 전표에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동의밥 접대비라서 매입세 불공제되는 내역들이 나와 있겠죠. 자, 이 내역은 결국 다 어디에 모여요? 부가세 신고서상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모이는데 그 내역이 지금 7월달 것만 보시면 7월달 방금 입력했으니까 자 7월달 9월까지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불러와지는데 여기는 사업용 신용카드예요. 이게 표시할 때 보면은 표시에 카드 종류가 사업용 신용카드 3번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3번에 돼 있는데 여기가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니라 사업용 신용카드 외의 카드 여기 보시면 사업용 외의 카드로 기타 신용카드 돼 있으면 그게 표시가 어떻게 돼? 어디로 가요? 여기에 그 밖의 신용카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사업용 카드냐 아니냐를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서 좋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 사업자 상태 조회라는 게 있어요.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방금 전처럼 이제 그 홈택스를 통해서 오는 경우에는 공제 불공제를 먼저 바꿔놓으면은 실수가 없지만 이렇게 회사에서 해준 경우에는 회사가 간이과세제가 뭔지 구분 못하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자가. 그러면 이제 조회를 이렇게 한번 쭉 해주시면 여기 거래처에 대한 거래처 몇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68개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 상태를 조회를 해줘요. 이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폐업했는지 폐업 이후에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뭐 허위로 해가지고
그런 것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간이과세자인데 여기서 공제로 표시해 줬다. 이런 경우도 걸러줄 수 있게 되겠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여기만 해도 감탄 선산도 돼 있는데 폐업을 2013년 7월 1일 날 했어요. 폐업을 2013년 7월 1일 날 했는데 지금 2020년에 했다는 게 그렇죠. 마찬가지 이것도 사무거든 뭐 체납자 등록번호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것도 역시 확인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근데 이거 너무 많네. 이건 아마 오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그래도 여기 폐업일자가 아니라 전환일이군요. 이게 부가세 과세 유형이 폐업이 아니라 원래 관이과세였다가 일반과세로 전환된 날짜가 이때 되네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 일반과세인데 예전에 이제 이 전에는 간이과세였는데 지금 일반과세 전환됐다라는 내용이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하면 되겠고 과세 유형에서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이게 일반과세니까 상관없는데 혹시 여기 과세 유형 중에 부가세 간이과세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 공제하면 안 되겠죠. 간이과세로부터 카드 매입한 것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구분해서 미리 신고하기 전에 오류를 걸러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내역은 어떻게 한다? 부가 신고사항에 어디에 표시된다? 부가 신고사항에서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7월 거만 했으니까 뭐 이 예정으로 보시면 이거만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표시되는 거예요. 그 공제 매입세 보시니까 봤더니 이 공제 매입세 내역은 여기 우측 하단부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그러니까 매입 금액을 일반 매입한 경우에 85만 원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83만 5천 원이고 매입세액 88만 3천 원을 매입세액 공제받더라라고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준으로 봤으면 여기 4월 달 거 이전에 이제 그 스크랩한 거 있잖아요. 여기도 방금 전에 이제 7월 거로 했는데 시정명세를 이제 4월부터 6월로 하면은 4월부터 6월로 한 경우에는 이전에 현금영수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 지금 스크래핑해 온 거 방금 전에 이 시간에 설명드린 것은 엑셀로 업로드하는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4월부터 6월 내역을 잠깐 보자면 4월부터 6월 봤더니 여기는 9월부터 9월이 아니라 6월 걸로 해서 4월부터 6월 30일 해서 보니까 자 여기에도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어떻게 있어요?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1,000만 원은 제가 입력한 거 수기로 손으로 입력한 거죠. 수기로 입력한 고정 매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매입에서 이 수령 명세서 내역이 있고 이 내역에 있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